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드라 통신의 국세경력세무사 민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3월달에 법인 결산이고 세무사 사무실이 그렇습니다. 1월달에 부가세 신고, 3월 되면 법인세 결산, 그리고 5월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6월 되면 성실사업자 소득세 신고, 7월에 또 부가세 신고. 아마 상반기 때는 어느 세무사 사무실이든지 가장 바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다. 보도자료로 2020년 1월 31일, 올해 1월 30일 날 국세청 보도자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 시행 안내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 비주거용 부동산이라면 상가로 보시면 되겠죠.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 그러니까 상가와 나대지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보충적 평가 방법,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신고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 그리고 고가인 부동산을 위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상속증여세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었는데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국세청 보도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한테 아파트를 하나 주는 경우에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신고한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같은 동에 있는 같은 층이나 비슷한 층에 있는 매매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시가로 추징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하시면 안 되고 인근 매매 사례, 유사한 매매 사례를 통하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인근 유사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매매 사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나 상속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가 빈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표된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로 낸 비주거용 부동산, 여기는 꼬마 빌딩, 즉 상가 건물과 나대지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서 상가 건물이나 나대지를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경우는 기준시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를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절세 수단으로서 증여세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국세청에 그 칼을 빼들은 겁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이나 나대지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 그리고 고가인 부동산 위주로 시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감정평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기준시가는 2억밖에 되지 않는데 감정평가가 5억이 된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인 5억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2억을 증여세 신고하더라도 다시 추징 5억으로 재산정하여 증여세가 추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는 거고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과연 얼마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위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국세청에서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차이가 얼마인 경우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고 하면 그것을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납세자가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고 납세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감정평가를 언제 하느냐?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한 경우와 상속세 신고한 경우 언제까지 감정평가를 할 것이냐? 신고하고 나서 몇 년 후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는 것까지 인정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것을 평가심의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정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상가금융이나 나대지 같은 거 공시지가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요. 앞으로는 감정평가기관에 평가 의뢰를 하여 그것을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무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정 신고기한, 상속세 같은 경우 상속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예산을 따왔는데요. 이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 위주로 순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 노리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큰 부동산 위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위주로 하고 그 뒤부터는 점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부동산 신고할 때 그렇게 시가나 감정을 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보도자료에서 빠진 규정은 개별주택가격, 즉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증여세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지금까지 상가나 나대지는 기준시가로 신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시가로서 다시 상속세나 증여세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작은 물건에 대해서 증여하거나 그와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나 공시시가로 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는 이런 금액이 점점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꼬마빌딩, 즉 상가나 나대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납세자에게 더 커졌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